잉여가치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 사이의 교환 차익에서 얻어진다. 어떤 물건을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서 판다.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 그 경우 모든 교환이 그 지역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등가교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지만 등가교환이 되는 거지. 이 점에서 상인자본과 산업자본의 차이는 없다. 상인자본은 잉여가치를 공간적인 잉여가치가 상인자본, 시간적인 잉여가치가 산업자본이지.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얻지만 산업자본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가치체계를 시간적으로 차이에 감으로써 잉여가치를 얻는다. 산업자본은 자발적인 등가교환이라는 겉모양 하에서 잉여가치를 착취함으로써 봉건제 계급과는 다른 계급, 자본 임노동을 만들어낸다. 등가교환이라는 겉모양. 이런 자본주의적 착취 형식은 경제 외적 강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경제 외적 강제.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경제적 강제, 즉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힘을 필요로 한다. 상품 교환은 근대 산업 자본주의에서 토지와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 전체를 관철하는 것이 되었지만 토지와 노동력이 상품이 되지 않고 이게 토지의 상품화가 바로 노동력의 상품화가 토지에서 신분제 해방, 그 다음에 토지의 상품화가 노동수단으로서부터의 해방, 이런 거. 토지와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 전체를 관철하는 것이 되었지만, 근대 이전에는 부분적이고 국소적인 것에 불과했고, 다른 두 가지 교환 양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상품 교환은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사이, 즉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공동체 안에서의 호수적 교환에는 그런 실행을 강제하는 힘이 있다. 호수적 교환을 강제하는 힘. 그것은 공동체가 개인에 대해 갖는 힘이고, 인류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미개 사회에서 증여에 대한 답례를 강제하는 힘은 예를 들어 마나나 하우와 같은 주력으로서 표상되고 있다. 주력. 그런데도 공동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즉 상품 교환에서 그와 같은 주력은 기능하지 않는다. 공동체 바깥에서는 그런 주력이 멈춰버리는 거지, 기능을. 교환의 계약을 이행시키는 힘은 국가에 있다. 즉 시장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무엇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런 여러 국가 공동체 위에서 조공관계를 통해 그것들을 통합하는 세계제국이다. 그것이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제국은 작은 규모라고 해도 세계 경제가 성립함으로써 태어나는 것이다. 세계제국을 대신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한다. 보로메오의 매듭.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네이션 스테이트가 형성되었다고.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그것이 쇠퇴할 것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네이션 스테이트는 쇠퇴할 일이 없지. 대체되긴 해도. 그러나 이와 같은 교대로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네이션이나 국가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것들이 서로 분리되어 단독으로 보이는 한 그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예를 들어 자본과 국가를 상호적 연관 속에서 보는 시점이 윌러스틴에 의해 제시되었다. 자본과 국가의 상호 연관. 전 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볼 때 그것을 전 자본주의적 경제에서 자본제 경제로의 이행으로 보고, 그와 같은 경제적 하부 구조의 변화가 국가나 법 그 밖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시점이 마르크스주의자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볼 때 그것을 전 자본주의적 경제에서 자본제 경제에 이행, 같은 경제적 하부 구조의 변화가 국가나 법, 그 밖의 이데올로기적 변화. 그러니까 자본을 하부 구조로 보고 국가를 상부 구조로 본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상부 구조고 자본주의의 하부 구조는 상품 교환이고 국가가 상부 구조는 맞는데 이거에 규정하는 하부 구조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약탈 재분배라는 교환이지. 그런데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이데올로 변화했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지배적이었다. 자본주의가 국가나 법의 하부 구조라고 본 게 마르크스주의자 사이에서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자본주의를 해소하면 국가나 법이 사라진다고 봤는데 안 사라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자본주의의 막스주의의 몰락을 가져온 거지. 막스주의의 몰락을. 왜냐? 자본주의가 지향이 되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스탈린주의 같은 국가주의가 등장한다거나 혹은 자본주의를 지향했다고 한 놈들이 파시즘적인 그런 어떤 공격적 민족주의를 야기시키거나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야. 그에 대해 윌레스틴은 경제와 정치, 국가와 화폐 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려 했다. 그는 세계 제국이 근대 이전의 정치적, 경제적 형태이며 15, 16세기의 세계 경제, 근대 세계 시스템이 그것을 대체했다고 말한다. 국가와 화폐 경제를 분리하자. 세계 제국은 그 명칭과 반대로 세계를 뒤덮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다수의 세계 제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수의 세계 제국. 그때까지 분리되어 있던 세계 제국의 경제권이 결합되었을 때 세계 제국은 세계 경제로 이행한다. 세계 제국이 세계 경제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15세기의 발트해 지역과 지중해 지역의 국제 경제가 결합했을 때 세계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발트해 지역과 지중해 지역. 물론 자본론의 막스도 그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상품 유통이 자본의 출발점이다. 상품 생산과 발달한 상품 유통인 상업이 자본이 성립하는 역사적 전제를 이룬다. 세계 상업과 세계 시장이 16세기에 자본의 근대적 생활사를 열었다. 세계 상업과 세계 시장. 16세기의 대항해 시대는 문자대로 글로벌한 시장을 가져왔다. 그것이 일단 성립하면 어느 누구도 그 외부에 있을 수가 없다. 각지의 세계 제국이 잔존해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 포위되어 더욱 강화된 세계 시장의 침투와 제국주의의 침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세계 시장이 일단 성립하면 그 누구도 그 외부에 있을 수 없다. 마치 근대적인 국가 간 체제가 성립하면 그 누구도 그 외부에 서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빈자리는 무조건 국가가 점령해 버리니까. 세계 시장이 성립하면 어느 누구도 외부에 서 있을 수 없다. 표현 죽이네. 그것이 일단 성립하면 어느 누구도 그 외부에 있을 수 없다. 각지의 세계 제국이 잔존해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 포위되어 더욱 강화된 세계 경제의 침투와 제국주의적 침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제국의 내부에서는 그것에 복종하는 국가들, 왕이 이런 세계 교육의 역대와 더불어 제국으로부터 자립하여 봉건적 제도, 경제 외적 강제가 있는 봉건적 제도를 폐지하고 패권을 서로 다투게 된다. 서구에서 그것은 절대주의 왕권이라고 불리고 있다. 절대주의 왕권은 그래서 세계 경제의 입구네, 입구. 절대주의 왕권이라고 불리고 있다.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의 기원은 거기에 있다. 왜냐하면 네이션, 국민은 그때까지 봉건적 신분제 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의 절대적인 왕을 따름으로써 평등하게 되었을 때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네이션은 에스닉,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언어나 종교의 공동성으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같은 에스닉과 네이션이 다른 거지. 종족과 민족. 같은 에스닉이 다른 네이션에 속하고 같은 언어나 종교를 가진 자가 다른 네이션에 속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자연적인 공동성으로 환원할 수가 없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동일한 네이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이나 공동체나 언어의 차이를 넘어선 이런 균질성은
절대주의적 국가 하에서 성립한다. 절대주의적. 그러나 사람들이 신하 또는 국가의 백성인 동안은 네이션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이션 스테이트가 확립되는 것은 이런 절대적 왕권이 폐지되고, 그러니까 절대 왕권은 네이션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긴 했지만 절대 왕권은 그 당시에 네이션이 성립될 수 없었던 거죠. 그때까지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주체가 될 때이다. 즉 그 기원이 잊히고 마치 국민이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표상될 때 네이션이 확립되는 것이다. 부인돼야 돼. 기원이 부인돼야 돼.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견해는 네이션이 경제적인 구조에 의해 규정된 상부구조라는 견해를 근본적으로 넘어선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는 네이션이 경제적인 구조에 의해 규정된 상부구조라는 견해를 근본적으로 넘어선 거죠. 앤더슨처럼 네이션이 상상의 공동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이션을 근대 자본과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상상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존립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구조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 상상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이션을 그것들이 존립하기 위해 불가결한 구조, 네이션은 그저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 사회를 매개하고 종합하는 상상력인 것이다. 국가와 상품 시장, 국가와 상품 교환, 국가와 상품 교환을 매개하고 종합하는 상상력, 네이션. 앞서 서술한 것처럼 네이션이 감정적인 기반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상부구조나 감정적 기반,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네이션이 상품 경제와는 다른 양식의 교환, 즉 호수적 교환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 경제는 네이션은 상품 경제의 상품 교환 양식이 아니라 호수적 교환에 근거하고 있는 거야. 네이션은. 그러니까 종교를 대체한 거지. 네이션이 그리고 국가와 상품 자본을 연결하는 상상력이라는 거지. 네이션은 상품 교환 경제에 의해 해체된 공동체의 상상적 회복이다. 네이션은 상품 교환 경제에 의해 해체된 공동체의 상상적 회복. 상품 교환 경제는 해체시켜버린데 이거를 상상적으로 회복한 게 네이션이지. 네이션. 그렇기 때문에 네이션은 근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대립하는 요소, 호수적 요소를 갖고 있지. 요소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상상적 회복이라 하더라도 네이션은 공동체와 다르지. 이거는 이용당하는 놈이니까 공동체와 다르게. 어쩌면 국가체계의 농업공동체하고는 비슷하지. 네이션은 자본과 국가에 복무하는 허구적 상상력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계몽에 의해서 지향될 수가 없어. 왜냐 그 근저에 호수적 교환이 깔려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동체 시장 경제와는 다른 제4의 양식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의 양식. 이 네 번째 교환 양식은 상기 세 가지 양식의 교환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환 형태이다. 제4의 양식. 그것은 앞서든 그림 1과 그림 2에서 X의 위치에 놓인다. 그것은 개개인이 공동체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교환과 닮아 있음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경쟁이나 계급분에 의해 대해 상호부조적인 교환, 자본의 축적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경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가 닮아 있다. 어떤 점에서 공동체가 닮아 있고 구속되지 않는 네이션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통 공동체, 호수적인 전통 공동체와 구별되고 또 냉혹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호수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체와 닮아 있는 거야. 이 자발적이고 자립한 상호교환 네트워크는 상위의 정치적 국가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가의 원리와는 결코 양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꼬뮤니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무용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나는 이것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국가, 공동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네이션은 아니지. 네이션이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 뿐이지 네이션도 결국 국가와 자본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쓰기는 하지. 이것이 다른 세 가지와 다른 점은 현실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유토피아라는 점이다. 그러나 세 가지 교환 형식이 집요하게 남아있는 한 이 교환 원리도 규제적 이념으로 계속 남는다. 규제적. 전근대 사회에서 이 이념은 보편종교라는 형태로 게시되었다. 보편종교. 그것은 고대 제국의 도시에서 나타났다. 즉 그것은 공동체 유대로부터 한번 잘려나간 개인에 의해서만 열렸던 것이다. 고대 제국의 도시, 보편종교. 그것은 종래의 공동체와 대립한다. 종래. 또한 종래의 공동체적 종교를 부정한다. 내가 온 것은 아들을 그 아비와 딸을 그 어미와 며느리를 그 시어미와 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집안 사람은 그의 적이 될 것이다.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만 마음을 쓰는 자는 그가 누구든 나의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게젤샤프트와 상인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상호적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게젤샤프트와 상인 자본주의. 보편 종교는 그 운동의 초기 단계의 사유재산을 부정했다. 보편 종교. 만약 내가 완전하게 되고 싶다면 돌아가서 내가 가진 물건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리라. 이처럼 보편 종교는 상인 자본주의 공동체 국가에 대항하는 운동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보편 종교. 보편 종교는 상인 자본주의 공동체 국가에 대항하는 운동. 그러나 물론 이것은 상상의 공동체이기에 현실에 널리 퍼지고 정착되게 되자 국가 또는 제국과 타협하고 공동체의 종교적 관습과 타협했다. 보편 종교는 사실상 국가나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보편 종교는 널리 퍼져 소위 세계 종교가 되었지만 그 경우 세계는 세계 제국의 범위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는 세계 제국의 범위. 즉 보편 종교는 그 보편성을 잃고 세계 제국의 종교가 되어버린다. 그렇지만 보편 종교는 그 텍스트에 본래적 지향성을 남기고 있다. 보편 종교. 따라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맥에서 다시 읽힘으로써 소생한다. 보편. 그 결과 많은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이 종교적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나타났던 것이다. 보편 종교는 그 텍스트의 본래적 지향성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맥에서 다시 읽힘으로써 소생한다. 죽이네. 보편 종교. 보편 종교가 세계 종교로 돼서 타락은 했지만 텍스트의 그 본래적 지향성을 남겨놨기 때문에 다양한 문맥에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맥에서 다시 읽힘으로써 소생한 거죠. 그 결과 많은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 등이 종교, 원리주의적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나타났던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앤더슨은 네이션을 종교의 대리보충으로서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한다. 종교의 대리보충. 그러나 보편 종교의 최초의 상상의 공동체가 있다. 네이션이 그저 에스닉한 민족에는 없는 이념을 갖는 것은 그와 같은 보편 종교의 대리보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경이 없는 경제 하에서 네이션의 윤곽이 희미해지면 국경 없는 경제. 매우 실체적인 에스닉, 내셔널리즘이 되거나 네이션을 넘어선 종교적 원리주의로 향한다. 그 경우 종교를 네이션의 대리보충으로 간주해야 할까? 관념 형태로서 네이션과 종교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네이션이나 종교의 근저에서 어떤 양식의 교환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관점을 볼 때 네이션이나 종교가 단순한 계몽주의적 비판으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 요구를 실현하지 않는 한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처럼. 네이션의 성립을 생각할 때 이런 어소시에이션, 그것이 종교란 형태를 취하든 말든 어소시에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앞서 봉건 체제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이 종교운동으로 나타난다고 서두르했다.
없지. 사회운동이 대부분 종교운동의 형식을 띠는 거야. 그것은 그저 부르주아 경제가 미숙했기 때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 1642년 일어난 혁명은 최초의 부르주아 혁명이었다고 이야기되는데 그것은 퓨리턴에 의한 종교혁명으로서 나타났다. 퓨리턴이라고 해도 다종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수평파라고 불리는 당파이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경제의 확대 속에서 몰락해가고 있던 독립 소상품 생산자 계급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19세기의 아나키스트와 닮은 점이 있다. 게다가 개척파의 경우에는 농촌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했고 명료하게 공산주의적이었다. 다만 그것이 지복천년이라는 종교 이념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급진적 당파는 절대 왕정을 쓰러뜨리는 과정까지는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왕권에 의해 배제되어 버렸다. 혁명은 1660년에 왕정복고로 끝났다. 물론 이 왕정복고는 절대주의 왕권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입헌군주제에 가까웠고 소위 명예혁명은 그것을 결정적으로 확립했다. 그 시점에서 부르주아 혁명은 완결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주아 혁명이 부르주아가 아닌 계급에 의한 사회운동으로서 게다가 종교적 운동으로서 개시되어 최후에는 그것들이 제압당한 시점에서 완결된다는 점입니다. 그것과 유사한 것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물론 프랑스 혁명에서는 혁명운동의 종교적인 겉모습은 없었다. 그러나 혁명의 원동력은 부르주아가 아니라 산킬로트와 같은 어소시에이션 운동에 있었다. 그와 같은 운동이 열어젖힌 것은 부르주아에 의해 억압되었을 때 부르주아 국가가 확립된 것이다. 그와 같은 운동이 열어젖힌 것이 부르주아에 의해 억압되었을 때 부르주아 국가의 확립. 프랑스 혁명에 주창된 자유, 평등, 우애라는 슬로건은 어떤 의미에서 세 가지 양식의 교환을 상징하고 있다. 자유는 시장경제, 평등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 우애는 어소시에이션이다. 그런데 산킬로트가 주장한 우애는 곧바로 네이션에 흡수되어 갔다.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혁명 초기 시민이었던 사람들은 이윽고 프랑스인 민족이 되었다. 시민이 민족이 된 거지. 혁명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어를 말하는 시민은 대략 40%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국가의 국민교육이 행해진 것이다. 프랑스 혁명에서 좌절한 어소시에이셔니즘은 그 후 명확히 사회주의로 나타난다. 사회주의. 이 경우 흥미로운 것은 초기 사회주의가 푸르동도 예외는 아닌데 대체로 원시 기독교를 사회주의 운동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운동을 그 재현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원시 기독교. 그것은 자의적인 공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추는 1848년의 혁명 이후 폐기되었다. 그것은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가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다. 자의적 공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가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1848년에 혁명이 실패하고 그 후 X 요소가 네이션 스테이트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그것은 보나파르트의 국가사회주의에 흡수되었다. 국가사회주의. 영국에서는 국가에 흡수돼 버린 거지. 어소시에이션 운동이 국가에 흡수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션으로 변질이 되고 네이션이 국가와 자본을 연결한 역할을 하는 거지. 페이비언 사회주의, 즉 의회제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라는 사고에 흡수되어 버렸다. 즉 그것이 사회민주주의다. 오늘날 자본제 경제 국가 네이션은 서로 보완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각자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여 그것이 경제적인 불평등과 계급적 대립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을 국민, 네이션으로서의 상호 부조적인 감정에 의해 제거하고 국가에 의해 자본의 방종을 규제하고 부를 재분배한다는 식이다. 즉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보로메오의 매듭은 유연하고 강력하다. 그리고 이것은 19세기 후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확립되었다. 그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했을까? 만년의 마르크스는 파리 고민에서 엿볼 수 있었던 어소시에이션 생산협동조합에서 유일한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진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민주주의로 수렴되어 갔다. 선진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민주주의로 수렴. 그래서 이게 타락해버린 거야.
독일에서도 19세기 말에 사회민주당이 의회에서 약진한 후 엥겔스는 의회제에 의한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잘못된 거지. 국가와 타협해버렸는데 자본하고 타협. 게다가 엥겔스 안에 잔존하고 있던 고전적 혁명론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그의 유산 산속자인 베른슈타인이었다. 고전적 혁명론을 청산해버렸지. 베른슈타인이 실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시 1848년 이전과 같은 폭력혁명은 불가능했다. 그 이후 폭력혁명이 일어난 것은 이런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의 매듭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후진 자본주의 국가뿐이지. 이 매듭이 성립돼 버리면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종교 원리주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20세기에 이런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를 초국하려 했던 조류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레닌주의다. 그것은 국가에 의한 관리와 계획에 의해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경제를 억압했지만 그 대신 국가 권력을 강대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방향에서 국가의 사멸이 가능할 리 없다. 그것이 가져온 것은 당 관료의 지배적, 계급적 지배와 경제의 정체이다. 그 결과 소련처럼 붕괴하거나 중국처럼 시장경제를 재도입하게 된다. 붕괴하거나 재도입. 그것은 어쨌든 의회제를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사회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귀결된다. 또 한 조류는 파시즘이다. 파시즘이란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내셔널한 사회주의다. 그러니까 민족적 사회주의. 그래서 다른 민족을 억압해버린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그와 동시에 국가적 관리, 공산당에 대항하여 그것들을 넘어선 열쇠를 네이션에서 발견한다. 물론 네이션에 의해 자본주의 국가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와 국가를 넘어서는 상상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자본주의 국가를 넘어서 상상의 공동체. 현실적으로 그것은 제국주의나 국가 자본주의를 보강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파시즘이 강한 매력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모든 모순을 지금 여기서 넘어서는 꿈같은 세계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파시즘의 많은 주도자가 원래 반집권주의적 아나키스트, 즉 어소시에이셔니스트였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파시즘.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는 아나키스트 이론과 소레의 영향을 받았다. 독일의 나치즘도 그 핵심은 반산업 자본주의적 또는 반국가주의적 농본주의적 아나키스트였다. 나치즘. 예를 들어 하이데거가 나치에 매혹당한 것은 그와 같은 돌격대 이념이고 그것이 숙청되자 그는 나치에서 손을 뗐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나치를 그만두었다기보다 나치가 나치를 그만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의 파시즘도 국가주의적인 강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항하는 운동에 의해 심화 촉진되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파시즘도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운동. 예를 들어 국가를 부정하고 농민공동체, 사직의 자치를 주창한 농본주의적 아나키스트 곤도 세이쿄가 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다. 29쪽까지. 29쪽. 네이션 갑니다. 31쪽 하자. 29쪽까지.